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권에 있던 사람 바로 신보라 씨인데요. 개그맨 아닙니다. 덩달아서 김기리 키워드도 굉장히 그 상위에 오르더라고요. 전 남친이잖아요. 예. 현 남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의 뭐 심리가 그렇죠. 이렇게 뭔가 좀 같이 떠오르는 거는 동시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예.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7번으로 된 20대 파릇파릇한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 비례대표가 됐을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들 내부적으로. 예. 제가 뭔데? 그러니까 뭐 스펙이나 어떤 상황들로 보면 사실 시의원급도 안 되는.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 비례대표 7번 당선 안정권에 배치됐단 말이에요. 누구 빽이었냐 이런 논란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비례대표는 의미를 담기 나름이에요. 뭐 여성 과학자 우대하겠다 그러면 비례대표 1번 주고 무슨 청년 우대하겠다 그러면 몇 번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례대표를 주는데 그 신보라가 길거리 나와가지고 전 기억나거든요. 신보라 기억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권 때 단식도 하고 그랬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우리 쪽 사람들처럼 막 십며칠 이십며칠씩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 관련한 뭐 이런 박근혜가 국회에다가 연금 개혁 가자 막 이렇게 내가 억지로 내려보내가지고 그거 막 반대하고 이러는 과정에 단식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뭐 하루 어떤 경우는 막 12시간 단식 예. 그런 데 막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정권 편들던 바로 그런 보수단체들 중에 너무나 이름들이 많고 그래갖고 기억도 안 나는데요. 국정원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받은 관변 단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보수 단체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보라 속해 있던 단체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단체 이름이 뭐냐면은 두 개가 있는데 네, 신보라의 단체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청년이 여는 미래 그리고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화이트리스트 논란이 일면서 가짜 관제 청년단체의 민낯이 부끄럽다.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트위터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태를 보여주는 느낌이 있는 게 돈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름도 청년이 여는 미래와 청년이 만드는 세상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같은 사람의 기획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부류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예. 그들한테는 희소 아이템인 거예요. 청년들이. 근데 그중에 옛날에 윤주진 이런 사람들 기억나요? 네. 청년인데 생각이 좀 이상해. 청년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보수의 그 노인네들 정당을 막 대변하고 막 그래.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희귀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젊은 사람 같으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도 저런 정치하는 정당을 지지할 리가 없는데 가서 거의 친위 조직처럼 길거리에서 우리들이 싸웠듯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물론 숫자로만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눈에 들고 하다가 결국에는 국회의원까지 하게 되니까 그들 내부적으로도 참 국회의원 되기 쉽다. 전희경이나 신보라 같은 부류의 젊은, 물론 전희경은 신보라보다는 훨씬 더 나이 좀 먹은 편이지만 그렇게 영입돼가지고 일종의 그들 나름대로 혁신 어떤 상징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신보라가 결국에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던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다. 네. 이 생각나는 일화가 제가 조그만한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어떤 청년들이 생산 의뢰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쩌다 그 당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자기는 우파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사회적 기업이라는 간판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의 논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우파가 돼야 된다. 우파가 되면 이명박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였거든요.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때. 그때 2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들이었는데 우파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어느 정도 신념이 있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기본적인 논리 구조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파를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좀 암울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 공천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비례대표 질문 받느냐 예. 논란의 핵심이 뭐예요, 마차님? 그때도 백공천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이 신보라가 그 최공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이 총선에 출마한 최홍재 전 청와대 행정관의 친형인데요. 이 신보라가 이때 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던 노 모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홍재의 선거사무장을 일한 사람이 사실은 신보라의 남편인 거죠. 네. 근데 그 최홍재의 형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참 이런 끈끈한 인맥 좋아요. 왜 인턴으로만 일해도 강원랜드 같은 데 취직시켜주잖아. 예. 근데 공천관리위원회 동생의 선거사무장의 부인. 선거사무장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예. 아마 거의 비리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선거사무장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인 거죠. 선거사무장은 가족과 동일한 걸로 예. 인정받잖아요. 예. 그 선거사무장이 유죄로 인정받으면 사실 선거직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요. 선거사무장이 부인이었다. 아, 참. 그래서 이게 당선됐는데 저는 신보라의 지역적인 걸 봅니다. 신보라가 광주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그렇죠. 밝히고 싶진 아마도. 않습니다. 근데 사실 광주 쪽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주위에 보다 보면 가끔씩 그런 부류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들 정치권에서 뭔가 좀 관심 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데 사실 이념적 가치관은 별로 없고 나서라 그러면 정말 잘 나서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관심 받는 걸 중요히 생각하는 일정 관종 딱 그런 과였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펙도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청년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비례대표 7번에 딱 박아줬던 결국엔 계속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다가 머뭇거리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국정원이 만들어준 국회의원이라 이겁니다. 국정원이 만들어주고 행동대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보답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이 사람이 2014년 8월 달에 새만금 방조제 앞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물을 방류하는데 밀려서 뒤집어져서 이제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선원 3명이 죽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선장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이건 국가 책임이다. 선장이 책임이 아니라 수문을 방류한 국가 책임이다라는 그런 논지를 피니까 이 판사를 규탄하는 규탄 시위를 합니다. 이 신보라가. 그런데 그 규탄 시위하기 5일 전에 박근혜가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의심되는 김영환 수석의 메모에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이게 이제 집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신보라는 국정원 플러스 박근혜의 떨거지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밖에서 움직이기 딱 좋은 행동대장 아니었는가 이렇게 의심이 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몫의 비례대표네. 그렇잖아. 아, 그럴 수 있겠네. 실제로요, 자기들 우호적인 단순하게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밀어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허수아비로 쓰기 위해서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블랙리스트 말고 화이트리스트도 이렇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 화이트리스트의 대상이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잖아요. 신보라 씨가. 네. 그런데 이 국정원이 움직이는 방법들을 보면 그 화이트리스트는 자기가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를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게 주변에서 자기의 인맥이나 자기의 어떤 그 활동 능력, 자기 욕망만큼 주변에서 협조가 된다고 느끼지 내가 국정원이 타겟으로 심어놓은 화이트리스트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된다는 걸 알고 했을까요? 이분이 나보다 나이브 하시네. 100% 알죠. 네. 아, 그래요? 나이브! 뭔가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할 때 써먹으려면 내가 너의 밥줄이야. 이거를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밥줄이라고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 나 국정원이니까 믿고 움직여라고 그럼요,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아, 나는 국정원에서 그런 연락이 없어가지고. 야수님에게 나이브 가산점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반성하겠습니다. 신보라 같은 경우는 의원직이 어떻게 날아가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가슴 아파할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어차피 승계되는 자리고요. 예, 그렇죠. 승계되는 자리인데다가 그들 입장에서 봐도 너무 과분한 자리에 올라가신 거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보면 되지. 그쪽에 윤주진이나 뭐 이런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길거리 몇 번 나가가지고 조금 몇 년만 2, 3년만 개고생하면 누구나 국회의원 할 수 있어. 국정원이 밀어주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신보라는 그냥 소모품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신보라가 왜 저번에 이재명 시장한테 털리는 거 기억나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이런 것보다 확실히 맨날 푸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태도의 문제. 그 말을 하고 이렇게 이재명 시장하고 이렇게 논점이 붙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 아, 쟤는 안 되겠구나. 자기 실력 이상으로 야당의 중요한 정치 인사인 이재명 시장을 막 비판하면서 뜨고 싶었던 네. 딱 관종 모습이었는데 논리적으로 제압하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죠. 아 그거 보면서 아 같은 나라에 살지만 이런 모양으로 쓰는구나. 깜냥 안 되는 애들이 어느 날 자기는 대단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 발언하고 막 인터뷰 있을 때마다 인터뷰에 응하고 심지어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꼭 무슨 백분 토론 같은데 한 번 좀 나가주고 하면서 그쪽으로 크다가 대표적으로 큰 인물이 신보라, 전희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이들이 비례대표로 국정원 몫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것까지는 정말 나이브하게 봐서 그럴 수 있다고 봐. 꽂아넣는 거. 원래 비례대표는 꽂아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얘가 여가위하고 환노위 위원도 했어요.
이런 애들이 아, 그건 당연하죠. 상임위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정당에서 이런 데 넣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성가족 환경노동 쪽으로도 넣냐고.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내가 내린 결론은 선거 사무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1차적인 고리이고, 예. 만약에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의도적으로 밀어넣는 케이스였다고 하면 더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근데 그 백이 선거관리위원 중에 한 명이 자기들 몫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나눠먹기 한다고. 예. 칸막이 공천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1번부터 이건 당대표 뭐 여기 뭐 해가지고 나눠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게 말이야 면접 서류가 있잖아요. 어느 정당이나 공천할 때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해요. 그중에서 그 공천관리위원들이 이걸 본다고. 근데 신보라 공천관리 서류에는 체크 표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별표 하나 딱. K 또는 뭐 이렇게 별표 하나 딱 국정원 인사, 예. BH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겠지. 국정원의 자금은요 공식적으로 집행하는 자금이 아니잖아. 그러면 뒷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 국정원이 지원해준 자금이라는 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써먹는 일종의 블랙 요원인 거예요. 뭐가 달라? 그렇죠. 예. 이쪽에 블랙 요원 역할을 공식적으로 해놓고 있었던 거야. 얘를 국회까지 집어넣으려고 이력서에 체크 표시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블랙 요원의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사실 딱 매치가 잘 안 되네요. 보통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이 똑똑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남자, 여자 이런 걸로 영화에 그려지잖아요. 그만해. 예. 그런 사람들은 보통 화이트 요원이에요. 정보국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화이트 요원들이고요. 왜 이 나라는 블랙과 화이트를 이렇게 좋아하죠? 확실히 그 최민희 의원이 그런 말을 할 만해요. 보수의 민낯이라고나 할까. 예. 막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국회의원이 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데는 좀 100%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그것도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떤 일가를 이루거나 사회적 굉장한 의미가 있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네. 것도 아니고 그 뭐 아스팔트 청년단체라는 게 뭐예요.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좀 굴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일부는 국정원을 이슈로 해가지고 댓글 작업하면서 온라인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시위하는 건 다 진보 좌파들이야. 그래서 동원된 게 어버이연합부터 시작해서 한데 어버이연합들만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니 뽀대가 안 나. 그래서 청년들도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지지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지. 거기에 동원돼가지고 얼굴마다 비슷하게 역할하던 친구가 어느 날 별표, 체크 네. 표시돼서 국회에 입성한 사건 아니에요. 예.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그 예전에 우리 80년대에 보면 뿌락치라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뿌락치라고 학생운동권에 숨어 들어와가지고 예. 경찰이나 국정원에 정보 제공하고 안에서 와해 공작하고 하던 뿌락치 애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계열로 정치의 길을 밟아간 애들이 많아요. 예. 그쪽 아주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이게. 신보라 지혜입니다. 이야기고요. 그때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인사하세요. 소개해줘. 멋있게 나 소개해줘야지. 뭐? 아유 그냥 해줘. 일단 소개해줘. 가지. 아이고. 나 요즘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 몰라? 몸값 비싸. 나 되게 핫해. 네, 핫한 건 인정합니다. 오빠. 근데 싸. 비쌀걸? 저렴하지. 지나온 행적들이. 어쨌든 모셨습니다. 해줘. 요즘 핫하신 분. 그렇지. 아주 뜨거운 MB님.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남자 MB입니다. 너네 그러다 나한테 딘다. 아이고 참. 참. 나 조만간 입장 표명하려고. 뭐 그러시든가요. 내가 지금 막 핫하기 때문에 정치 보복 어쩌고 뭐 그러시겠지 뭐 뻔하게. 명언집 같은 거 좀 찾아볼까? 뭐 멋있는 말 같은 거 한번 남겨야지 이번 판에. 응? 뭐 그거 해요. 응. 정권은 짧고 악행은 길다. 정권이 짧았다고 생각해? 아, 5년이 한 500년 같다 생각 안 해봤나? 할 것 같네. 그지? 나는 400년. 아유 100년이 꿀려. 아이고 꿀려. 그 다시 해도 괜찮아. 100년이 꿀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야. 꿀이 한 거지 뭐. 괜찮아. 좋아요. 어쨌든 내가 이겼어. 재밌으면 된 거지 뭐. 늘 그래서 이기잖아 나는. 응. 그만큼 더 많으시잖아 악행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측근들이 이미 예고했듯이 자꾸 나한테 이래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가만히 넘길 수준은 지난 것 같다. 뭐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응? 그래 해대도 너무한다. 응? 뭐가요? 나한테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뭔데? 뭘 당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막 응? 해도 너무한 건 MB님 시절의 일들 아닙니까?
나 때 했더니 뭐 나왔는데, 아, 뭐. 별거 다 나왔지, 뭘.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을 MB님이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응? 그게 나왔구나? 근데 그거 말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오빠,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 싸구를 하나만 치잖아? 눈에 확 띈다. 그러나, 싸구를 큰 걸로 다 여러 개 동시 다발로 치면은. 또 그렇게 이 사람들이 헷갈려. 응? 하긴, 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갖고. 그렇지, 그냥. 그거지. 직접 지시한 그것도 되게 큰 건데,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했더니, 저기서 또 한 개 빵 터지고.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또 딴 게 또 빵 터지고. 응? 구구 언론, 구구 논개 키워준 얘기도 나왔고. 아파트 팀장 누군지 알지? 그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어쩐지 종일 편파 방송에서 보수 논객으로 잘 나오더라고. 토론을 하다가, 또 지 분에 못 이겨 뛰쳐나가게 됐잖아, 방송 중에. 아이고 진짜 나라 돈으로 깜도 안 되는 구구단체 애들 많이 키웠어. 애들 놀았지, 뭐. 근데 보면은 이 확실히 이 나라의 여론을 장악해버리겠다는 완벽한 플랜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지님, 예. 나 꼼꼼해. 아유 그럼 땜땜 보면 안 돼, 나를. 인정합니다. 집중력 있어, 내가. 언론 먹고 이 밑보인 사람들 찍어 누르고 그치. 여론 조작하고 아주 그냥 그 대국민 심리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5만 가지 흔적들이 그냥 나는 국군의 날 행사할 적마다 있잖아.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다. 아, 이 자리에 정작 있어야 될 부대, 댓글 부대가 없구나. 아이고 정말 든든한 나의 댓글 부대는 댓글 부대가 사회를 하나는구나. 응? 그냥 적성에 맞게 키보드 딱 들고 쫙, 응? 저기 구구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는 하시지 그랬어요. 잘했을 거야, 나. 응, 그럼. 아, 체질에는 잘 맞아. 그러니까 응. 괜히 어울리지도 않는 큰 자리, 큰 일을 맡아가지고 아, 배고프다. 뭘 얘기를 길게 해. 밥 먹으러 가야지. 오늘은 뭐 드셔? 뭐 먹을지 모르겠는데 내 돈은 안 먹을 거야. 그렇게 짜다며 머리를 막 털면 뭐가 떨어져? 비듬 난 소금. 들어가자. 어떻게 가시는 길에 소금 뿌려드릴까요? 그건 재수없는 사람한테 뿌리는 거지. 불길해, 그런 거 하면은. 응? 저리 가! 오지 마! 에이, 저리! 그렇게 뿌리는 거지. 난 아니야. 알아요. 알아? 지난 9년이 참 불길하긴 했지 이 나라에. 누가 뽑으래? 참나. 뽑아놓고 그래. 어쩔 수 없는 거 갖고 뭘 그래. 가서 문이나 열어. 나를 좀 모셔봐. MB님이 여세요. 나 핫한 남자. 저절로 열려. 나는 여기는. 뒤따라가. 저절로 열려. 봐, 열리잖아. 그 소리 안 들어. 다시 한번 해줘. 이 문이 무슨 문? 자동문인가? 자댕문. 자댕문. 자댕문인 줄 알았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최근에 MB님이 좀 걱정거리도 많으셔가지고, 이 뭔가 지난 날들에 대한 반성과 후회도 그나마 좀 그래도 조금쯤은 하지 않을까. 내가? 엊그저께도 기무사 가서 테니스 쳤어요. 나 거기 원래 2주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응? 역시. 쳐줘야 돼. 아이고. 그래야 풀려, 내 몸이. 거길 누구 맘대로 그렇게 들어갑니까? 내 맘. 안 되죠. 지금 그냥 민간인이세요. 나 MB인데? 근데 MB는 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뭐가 문제인데? 왜 들리래, 갑자기? 왜 이래? 왜? 응? 나 댓글로 한번 맞고 싶어? 응? 세훈이한테 까만 도장 한번 찍힐래?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경제 안 살려준다? 어?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시구나. 불안해. 그냥 헛소리를 하시네. 우리가 이런 어떤 정치 보복의 사슬을 끊어야 돼. 지금이 딱 좋을 때. 지금 끊으면 딱 돼. 끊는 게 표가 나잖아. 응? 전직에 대한 예우와 존경. 제발 좀 플리즈. 응? 정신을 좀 차려. 왜들 그래, 사람들이. 이상했어. 전직에 대한 예우와 존경이 MB님 입에서 나오면 안 어울리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뭐 토할 것 같아? 노통님 서거와 관련해서 대국민 심리전 펼치게 한 보고서도 나왔어요. 개인 비리로 몰고 가라 등등등. 그런 걸 보면 진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야기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영혼까지도 능욕을 할 정도로 악행을 저질렀으면서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갖다가 자한당이 그 짓거리 또 시작했잖아, 지금. 그 짓거리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하는 뭐. 그런. 오늘 이상해? 오늘 왜 그래? 저 이미지 세팅을 하려고 그래. 그만해, 그런 거. 세트 플레이 같이 놀았으면서 왜 그래?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응?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난 요즘 MB 시절 행적들 보면은 새삼 입이 쩍쩍 벌어져가지고. 쩍! 응? 그 버릇은 입 담으시고, 쩍! 합주. 반가워집니다. 대변하고 막 그래.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희귀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젊은 사람 같으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도 저런 정치하는 정당을 지지할 리가 없는데 가서 거의 친위 조직처럼 길거리에서 우리들이 싸웠듯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물론 숫자로만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눈에 들고 하다가 결국에는 국회의원까지 하게 되니까 그들 내부적으로도 참 국회의원 되기 쉽다. 전희경이나 신보라 같은 부류의 젊은, 물론 전희경은 신보라보다는 훨씬 더 나이 좀 먹은 편이지만 그렇게 영입돼가지고 일종의 그들 나름대로는 혁신 어떤 상징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신보라가 결국에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던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다. 네. 이 생각나는 일화가 제가 조그만한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어떤 청년들이 생산 의뢰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쩌다 그 당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자기는 우파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는지 사회적 기업이라는 간판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의 논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우파가 돼야 된다. 우파가 되면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권에 있던 사람 바로 신보라 씨인데요. 개그맨 아닙니다. 덩달아서 김기리 키워드도 굉장히 그 상위에 오르더라고요. 전 남친이잖아요. 예. 현 남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의 뭐 심리가 그렇죠. 이렇게 뭔가 좀 같이 떠오르는 거는 동시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예.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7번으로 된 20대의 파릇파릇한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 비례대표가 됐을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들 내부적으로. 예. 제가 뭔데? 그러니까 뭐 스펙이나 어떤 상황들로 보면 사실 시의원급도 안 되는.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 비례대표 7번 당선 안정권에 배치됐단 말이에요. 누구 빼기였냐 이런 논란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비례대표는 의미를 담기 나름이에요. 뭐 여성 과학자 우대하겠다 그러면 비례대표 1번 주고 무슨 청년 우대하겠다 그러면 몇 번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례대표를 주는데 그 신보라가 길거리 나와가지고 전 기억나거든요. 신보라 기억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권 때 단식도 하고 그랬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우리 쪽 사람들처럼 막 10며칠 20며칠씩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 관련한 뭐 이런 박근혜가 국회에다가 연금 개혁 가자 막 이렇게 내가 억지로 내려보내가지고 그거 막 반대하고 이러는 과정에 단식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뭐 하루 어떤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인 거죠. 선거 사무장은 가족과 동일한 걸로 예. 인정받잖아요. 예. 그 선거 사무장이 유죄로 인정받으면 사실 선거직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선거 사무장이 부인이었다. 아, 참. 그래서 이게 당선됐는데 저는 신보라의 지역적인 걸 봅니다. 신보라가 광주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그렇죠. 밝히고 싶진 아마도. 않습니다. 근데 사실 광주 쪽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주위에 보다 보면 가끔씩 그런 부류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들 정치권에서 뭔가 좀 관심 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데 사실 이념적 가치관은 별로 없고 나서라 그러면 정말 잘 나서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관심 받는 걸 중요히 생각하는 일정 관종 딱 그런 과였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펙도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청년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비례대표 7번에 딱 박아줬던 결국엔 계속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다가 머뭇거리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국정원이 만들어준 국회의원이라 이겁니다. 국정원이 만들어주고 행동대장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보답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이 사람이 2014년 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였거든요.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때. 그때 2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들이었는데 우파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어느 정도 신념이 있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기본적인 논리 구조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파를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좀 암울하던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 공천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비례대표 7번 받느냐 예. 논란의 핵심이 뭐예요, 마차님? 그때도 백공천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이 신보라가 그 최공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이 총선에 출마한 최홍재 전 청와대 행정관의 친형인데요. 이 신보라가 이때 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던 노 모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홍재의 선거 사무장을 일한 사람이 사실은 신보라의 남편인 거죠. 네. 근데 그 최홍재의 형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참 이런 끈끈한 인맥 좋아요. 왜 인턴으로만 일해도 강원랜드 같은 데 취직시켜주잖아. 예. 근데 공천관리위원회 동생의 선거사무실의 선거사무장의 부인. 선거사무장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예. 아마 거의 비리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선거사무장 어떤 경우는 막 12시간 단식. 예. 그런 데 막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정권 편들던 바로 그런 보수단체들 중에
너무나 이름들이 많고 그래갖고 기억도 안 나는데요. 국정원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받은 관변 단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보수 단체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보라 속해 있던 단체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단체 이름이 뭐냐면은 두 개가 있는데 네, 신보라의 단체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청년이 여는 미래 그리고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화이트리스트 논란이 일면서 가짜 관제 청년단체의 민낯이 부끄럽다.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트위터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태를 보여주는 느낌이 있는 게 돈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름도 청년이 여는 미래와 청년이 만드는 세상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같은 사람의 기획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부류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예. 그들한테는 희소 아이템인 거예요, 청년들이. 근데 그 중에 옛날에 윤주진 이런 사람들 기억나요? 네. 청년인데 생각이 좀 이상해. 청년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보수의 그 노인네들 정당을 막